뭐 다운 계약서 써서 어떻게 하라는 거야? 실제로 그런 걸 원하는 건물주들도 있어요. 이제 탈세를 위해서. 저는 그런 방법을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반갑습니다. 황소연입니다. 오늘은 건물을 싸게 사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이 방법은 실질적인 방법이고 그렇다고 해서 아무나 다 쓸 수 있는 방법은 아닙니다. 하지만 실제로 제가 쓰고 있는 방법이기도 하고, 건물을 싸게 살 때는 뭐 예를 들어서 다른 물건이나 이런 것들은 뭐 싸게 사봐야 몇십만 원, 몇백만 원 싸게 살 수는 있겠죠. 하지만 건물을 싸게 산다면 적어도 몇천만 원, 몇억, 많게는 몇십억까지 싸게 살 수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50억짜리를 몇십억 싸게 산다 이런 건 안 되고, 이제 금액대가 높아지면 그에 비례해서 싸게 살 수 있는 구석들이 생긴다라는 얘기를 오늘 해드릴 겁니다. 이 건물을 싸게 사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자, 그럼 명수야, 네. 너 지금까지 건물을 싸게 사는 방법이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들어? 건물을 싸게 사는 방법. 글쎄요. 건물은 우리가 흔히 사는 물건이 아니죠. 컵이나 가전제품이나 가구나 이런 것들, 뭐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도 평생 살면서 수십 번 사보지 않아요, 사실. 냉장고 사봤자 평생 한 3-4번? 뭐 이 정도 산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 싸게 사는 방법 일단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하면 싸게 사지? 일단 마음에 드는 브랜드 결정하고 최저가 검색을 한번 해보죠, 인터넷에서. 좋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물건을 살 때는 오프라인 매장에 가서 본 가격이랑 온라인 가격이랑 다르단 말이에요. 이거는 뭐 왜 다른지 얘기를 안 해드려도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란 말이에요. 어쨌건 온라인이 제일 싸요, 오프라인보다. 그러면 오프라인에서 사는 것보다 온라인에서 사는 게 싸게 사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뭐 모바일로 한다든지 뭘로 한다든지. 근데 건물은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가지고 찾아볼 수는 있지만 거기서 결제는 못하죠. 쉽게 말해서 카드 결제도 안 되죠. 그리고 가서 보지 않고 살 수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먹거리나 옷이나, 예전에는 옷을 산다고 했으면 그래도 입어봐야지 했지만 지금 온라인으로 다, 모바일로 다 사잖아요. 근데 이거랑 이거의 차이를 보면은 건물을 사는 이 시스템은 이 시스템과는 달라요. 이 우리가 가전제품, 뭐 가구를 샀던 방법, 지금 최신의 방법 말고 불과 10년 전, 15년 전 방법을 한번 보자고요. 네이버 쇼핑이 없었던 그 시절, 그리고 그게 있더라도 사람들이 잘 믿지 않던 시절, 그때 컴퓨터 살 때 어떻게 하는 게 싸게 사는 거였지? 돌아다니는 거예요. 전 컴퓨터 파는 가게도 한번 가보고. 가구 살 때 또 마찬가지고. 그러면 만났어. 네. 그래서 어느 매장에서 살려고 해. 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깎을 수가 있을까? 이거 비슷한 건데 이 가격에 얘기를 해주시더라. 근데 여긴 조금 더 비싼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자, 제가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뭐냐면 세상의 이치는 다 똑같아요. 뭘 사던 건물을 사던 사는 그 과정에 있어서의 시스템은 다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이 상황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제가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어디서 얼마 받는데 여기는 비싸다. 그럼 그 사람은 그럼 거기 가서 사라 할 수도 있겠지. 그렇죠. 그럼 거기 가서 사라. 그리고 생각해봐. 건물과 이런 공산품의 또 하나의 차이, 이거 카드 결제 안 되고 온라인으로 못 산다고 했어요. 이거의 또 하나의 차이는 얘는 뭐든지 다 온리 원이야. 이 공산품은 예를 들어서 이 의자 뭐 수만 개, 수천 개 있겠지. 그러니까 어디 가든 예를 들어서 이 가격을 보고 와서 어쩌고저쩌고 그게 될 텐데 이거는 그게 안 돼. 하나니까. 자, 어쨌건 아까 얘기로 다시 돌아갈게요. 그럼 어디서 봤는데 얼마더라, 그거 말고 깎을 수 있는 방법 뭐가 있을까? 생각해봐. 15년 전이라고. 그때는 이 방법이 늘 통했어. 그리고 사장님이 되려 나한테 물어보기도 했어. 이렇게 해줄 수 있어요? 현금으로 사면 DC를 해줬어. 지금도 그런 곳이 있긴 있죠. 어딜 가면. 근데 현금으로 사면 DC를 해줬어. 네. 또 카드로 사는데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일시불로. 그렇지. 현금으로 사면 싸게 해주고 일시불로 사면 어느 정도 감안을 해줬어. 또 하나 뭐가 있을까? 하나 더 있습니다. 이 의자 하나 사는 게 아니라 4개 사면 싸게 살 수 있어요. 많이 사면. 현금, 일시불, 많이 산다. 또 뭐가 있을까요? 하나 더 있습니다. 뭐냐? 제가 직접 가져갈게요.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현금, 일시불, 많이 산다. 내가 직접 가져간다. 지금은 그렇지 않죠. 그런 곳이 있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만나서 흥정을 안 하니까. 지금은 다 온라인으로 검색하고, 오늘도 제가 과자를 막 여러 개 회사에 지금 주문을 했는데 그런 거 없잖아요. 사면 사고 아니면 아닌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 4가지가 통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공통점이 뭘까요? 4가지 방법의 공통점은 단 하나입니다. 판매자가 이익을 얻게 해준다가 이 4가지 방법의 공통점이에요. 일시불? 이 사람이 좋아. 깎아준다는 거지. 4개 사면 4만원 남는 건데 내가 35,000원 남을게.
여러 개 산다고 하니까 한 사람이 하나씩 와서 사갖고 가면 난 번거로운데 네가 4개 사간다고 하니까 내가 좋으니까 편하니까 너도 혜택 줄게. 이 말인 즉슨 파는 사람에게 유리하게 해주면 나도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건물을 사는데도 똑같습니다. 뭐 다운 계약서 써서 어떻게 하라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런 걸 원하는 건물주들도 있어요. 이제 탈세를 위해서. 저는 그런 방법을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건물 주인이 좋게 편하고 유리하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명도를 내가 해준다? 그것도 아주 유용한 방법 중에 하나야. 근데 자, 그럼 내가 얘기를 해줄게. 매각을 하려는 건물 주인들의 상황은 천차만별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그러니까 건물을 파는 게 아주 우량한 건물, 그리고 월세가 잘 나와. 이런 사람들은 건물을 팔 때 아쉬운 게 없기 때문에 그런 건물을 싸게 사기란 사실 쉽지가 않아. 근데 이제 건물을 팔 때 대부분의 경우 상속, 증여, 자녀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그리고 미리 재산을 정리하기 위해서, 내가 언제 어떤 경제적인 이유로 빨리 팔아야 돼서 결국 돈에 관련된 문제들 때문에 건물을 파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경제적으로 이 사람에게 득을 줘야 돼요. 그럼 경제적으로 득을 준다는 거는 그럼 60억에 나온 걸 65억에 산다는 얘기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돈을 지불하는 방식을 이 사람에게 편하게 해주면 돼요. 첫 번째, 일시불로 준다. 그 대신 얼마 깎아줬으면 좋겠어. 얼마로 해줬으면 좋겠어. 자, 근데 이 방법은 현금이 그만큼 있는 사람만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 계약금을 많이 준다. 내지는 계약금과 중도금을 어느 정도 이 사람이 원하는 만큼 준다. 중도금이라는 거는 계약금을 얼마 받고 이 사람이 거기서 살거나 그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데 다음 건물을 사거나 다음 집을 미리 마련할 수 있게 이 사람에게 돈을 주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 입장에서는 그걸 원하겠죠, 당연히. 나로서는 돈을 빨리 주고 많이 주는 건데 어차피 줄 돈 주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그렇게 해줬을 때 매도자는, 건물을 파는 사람은 그게 본인한테는 득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너가 아까 말한 것처럼 명도를 내가 책임진다. 자, 근데 명도를 책임지는 거는 건물 가격을 조율하는데 아주 중요한 요소긴 한데, 명도라는 거는 이게 어려울지 쉬울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대략 감은 잡죠. 그러니까 세입자들 목록을 보고 임대가 얼마나 남았는지, 연체한 사람이 얼마나 연체를 했는지, 몇 년을 여기서 썼는지, 그리고 이제 주인과의 관계가 어떤지, 언제 들어왔는지 이런 것들을 보고 대략은 파악해요. 그리고 임대료 가격이 어느 정도인지까지 보고 파악을 해요. 근데 이거를 맞는 경우는 맡아서 손해볼 수도 있어요. 원래 살려고 했던 금액보다 뭐 한 3억을 깎았는데 명도비가 한 4억이 나왔어. 뭐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명도에 대해서 확실히 자신 있거나 명도에 대해서 실력이 있을 때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지, 그렇지 않고 그냥 싸게 샀어요. 근데 명도가 안 돼. 이러면 곤란할 수 있거든요. 물론 나는 명도 안 하고 그냥 이 건물 그대로 오랫동안 갖고 갔다가 다 나가면 그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손익 따져보시면 손해라는 걸 알게 되실 거예요. 자, 지금까지 얘기했던 거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일시불로 산다. 가격 지불 조건을 매도자가 원하는 쪽으로 맞춰준다. 그리고 명도를 내가 맞는다. 이 세 가지 방법이 건물을 싸게 사는 방법이에요. 뭐 때에 따라서 몇 천, 몇 억도 이거에 의해서 가격이 조율될 수가 있어요. 물론 이 방법은 내가 현금이 그만큼 있거나, 예를 들어 지불 능력이 충분히 되거나, 아니면 명도 실력이 되거나 하는 사람들이 쓸 수 있는 방법이겠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아무런 능력이나 아무런 상대방에게 혜택을 못 주고 내가 능력이 없거나 혜택 줄 수도 없는데 건물을 그냥 무턱대고 싸게 살 수 있다? 그런 건 없죠. 우리가 과거에 과일을 사던 뭘 사던 싸게 살려면 원산지까지 가서 사면 제일 싸게 살 수 있지만 기름값이 들죠. 내가 그 근처에 살면 그럴 수 있겠죠. 그 근처에 사는 것 때문에 거기에서 싸게 살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렇게 못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수고를 하는 대신 싸게 살 수 있다는 거지, 그냥 똑같은 물건을 똑같은 상태에서 마트 가가지고 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마트 가서 싼 거는 그만큼 유통기한이 짧거나 아니면 얘가 상태가 좀 안 좋거나 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싸게 살 수 있는 거지, 괜찮은 건물을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내가 어떤 노력이나 어떤 상대방에게 이익을 주지 않고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외에 뭐 또 다른 방법이 있어요? 이거는 거의 없는 일인데, 예를 들면 어떤 물건이 나왔는데 그 물건이 몇 날 며칠까지 팔아야 돼. 뭐 세금 문제라든지 증여 문제라든지 상속 문제인데, 그런 경우에는 날짜가 마감 시한이 정해져 있는 경우가 있어. 네. 그럼 그 전에 산다고 하는 사람에게는 조금 혜택이 될 수 있어. 근데 이런 경우는 매우 드물어. 그래서 그 경우를 내가 보편적인 내용으로 얘기하진 않은 거야. 네, 좋습니다. 오늘은 건물을 살 때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렸고요. 이 방법은 자금이 있거나 아까 말한 그런 상황이 맞는 분은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